많으셔서요. 자리 앞쪽에 좀 더 앉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거기 뒤에 자리 없죠? 네, 자리 없으신 분들 앞쪽에 거기 테이블 있는 자리요. 테이블 있는 자리에 한 분씩 더 앉으셔도 괜찮죠? 예. 여기 앞에 빈자리 찾아서 바짝바짝 붙어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고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리를 다 잡으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료 서비스 신청했어. 프리코스. 저 이제 시작해요? 가방은 밑에 좀 내려주세요. 지금 뒤에 서 계세요. 그래서 혹시 뒤에 자리 없으시면 여기 가운데 한 2자리 정도 있으니까 여기 가운데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재밌게 보신 거 맞아요? 네. 여기는 극장이 아니라서 말씀하셔도 돼요. 네. 목소리를 크게 내셔도 됩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금부터 라이브 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세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밤에 잠 안 오면 새벽 2시에 라디오 돌리다 보면 매우 졸린 목소리로 나오는 방송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접니다. 그러면 방금 여러분께서 보신 영화의 감독님과 배우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고 얼마나 여기 반갑습니다. 네. 저 일단 아까 정오의 희망곡에서 좀 숙제 제가 한번 네. 아까 정원치 배우님이 낮에 MBC 정오의 희망곡 출연할 때 김신영 DJ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행사할 때 저거 꼭 흔들기로 했었거든요. 미션을 받아가지고. 일단 직접 인사를 한 번씩 해주시죠. 예, 방금 보신 영화 연출한 형수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영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준호 역할 맡은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됐죠? 그리고 하나 또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기에 정은채 배우님 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이동희 배우님 팬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형수로 감독님 팬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중복 그렇죠. 손 드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시네요. 네. 사람들이 착하네. 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3번 이상 보신 분. 네. 이 영화를 5번 이상 보신 분. 거짓말. 아닌데요. 네. 10번은 없죠? 저요. 네. 성은이 만극하고 백골이 난망. 백골이 난망이라는 말이 죽어서도 잊지 않는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네, 잊지 않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개봉하고 일주일인데 지금 10번이면 거의 하루에 심지어 2번도 보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자, 이런 분들을 앞에 우리가 앉혀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단전에서까지 그리고 속 안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관객분들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감독님께서
뭐 늘 받으시는 질문이겠지만 애초에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왼쪽을 보는 남자, 오른쪽을 보는 여자라는 가제로 제가 이 작품의 제작 소식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왼쪽을 보는 남자라는 건 영화를 보시면 다들 감을 잡으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을 보는 남자, 오른쪽을 보는 여자라는 이야기를 처음 쓰시다가 지금 장편으로 만든 그 과정을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저도 뭐 단편을 꾸준히 찍다가 이제 뭐 장편 영화를 찍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찰나에 왼쪽을 보는 남자라는 단편 영화를 썼었어요. 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화실 장면하고 그 전에 안나와 자고 일어나는 장면, 그 뒤에는 집에 돌아왔더니 현 여자친구가 없어졌더라 까지만 있었던 단편이었죠. 근데 제가 뭐 장편 영화를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갑자기 이 단편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드에 있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싸웠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앞쪽으로 설명을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 앞쪽에 붙였고, 그러다가 보니 이 둘이 사랑하는 과정을 담기에는 너무 또 지지부진하게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별 과정부터 시작을 하자라는 입장에서 시작한 영화였습니다. 네. 근데 이 영화 나오게 된 배경이 실제로 길에서 전 여자친구를 만나신 경험이 출발점이라고 들었어요. 예. 네, 그 홍대 입구에 제가 자주 출몰하는데 그 얘기를 제가 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아니요, 공식 오피셜입니다. 예. 그 만났던 친구가 우연히 이제 길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잘 지내냐 이런 소회를 나누다가 그 친구를 그냥 가만히 보다 보니까 내가 왜 얘를 왜 좋아했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냥 남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그럼 이런 감정을 한번 좀 써볼까? 만날 때는 뭐 좋다고 만났으면서, 근데 이제 딱 우리가 공식적으로 아웃이야 한 순간부터는 아예 우리 남남이 된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표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써봤습니다. 네. 그분의 연락처는 남아있나요? 아니면 영화에서처럼 삭제하신 건가요? 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없앴다가 예, 없앴죠. 여기까지만 묻겠습니다. 네.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얘기예요. 그냥 마지막에 연락처를 둘이 삭제하는 장면에서 사실은 그 장면을 왜 넣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혼자 해봤었어요. 네, 그래서 혹시 그것도 개인 경험이었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잠깐 여쭤봤었고요. 사실 많은 인터뷰에서 뭐 이동희 배우님도 그렇고 시나리오에 대한 칭찬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영화는 보지만 시나리오는 볼 기회가 없잖아요. 결국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배우님들께서 해주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나리오가 특히 무엇이 다른 시나리오들과 달리 마음에 드셨는지. 일단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좀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들이 사실 10페이지를 넘기면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가서 누가 썼는지 자꾸 확인하게 되고 좀 어려움이 많았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정성스레 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던 시기에 형수루 감독님 시나리오들을 읽었을 때 참 정성스럽게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시선이 좀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런 것과 동시에 저를 좀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들은 그 이제 뭐 화실 장면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한 무언가의 어떤 한 스푼의 어떤 약간은 다른 느낌의 한 스푼이 좀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실 그냥 오랜만에 연인을 만나서 소회를 나누고 뭐 이런 상황들은 뭐 형수루 감독님도 그렇게 실제로 겪으실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뭐 각자의 어떤 그런 인생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영화적으로 어떤 재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하루 종일 담이 걸려서 한쪽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조금 비범하다고 해야 될까, 좀 그런 것들이 한 스푼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오히려 좀 조금 진부하고 좀 그런 느낌으로 그냥, 사실 이제 영화라는 게 주는 어떤 조금 어떤 판타지도 있을 것이고 영화에서 주는 어떤 상상력 한 스푼이 좀 참 재밌게 들어갔다는 생각에 이 시나리오를 보고
아, 이 이야기는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저도 글을 너무 재밌게 봤는데 대사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어떤 그런 대사의 리듬감이나 주고받는 그 텐션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고 이게 되게 적절하게 밸런싱이 되게 좋다는 그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대사들이 많은데 좀 허세 없는 되게 담백한 그런 네, 그런 느낌이 좀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장르의 영화는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사실 캐릭터의 힘으로 되게 중요하게 영화를 끌고 가는 요소잖아요. 시나리오에 적혀있는 두 인물을 보고서 배우분들이 그래도 나와의 좀 접점이 있다고 느껴야 선뜻 시나리오에 손이 갈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 묘사된 캐릭터와 본인들이 좀 닮은 구석이 있다고 느끼셨나요? 동희 배우님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아,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집구석에서 그렇게 무료하게 하루를 이렇게 보내지는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뭘 하든 나가서 무슨 일이든 해야 조금 그 에너지를 써야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좀 사실 준호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타협을 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뭐 자기 생계를 위해서 나가서 어떠한 노력을 하기는 하지만 뭐 이제 아영에게 이제 안 걸리려고 이제 친구 불러서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제 조금 동네에 있는 그 고등학생 3인방이랑 뭐 이런 시비를 서로 이제 걸고 붙어가지고 뭐 그런 시간을 여가 시간을 그런 식으로 보내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인물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어떤 지점들은 있었죠. 이걸 과연 좀 너무 자기적인 어떤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는데 또 영화가 사실은 다큐멘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극적인 재미를 또 주면서 또 그런 브릿지 역할을 하는 씬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숨통을 또 이렇게 트이게 또 하고 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해서 최대한 좀 리얼리티를 좀 많이 둬서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과장하지 않고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담백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배드민턴 치고 뭐 이러는 거는 조금 과하지 않았나. 감독님이 좀 더 말렸어야 되지 않나. 왜 그렇게 굳이 중간에 촬영을 좀 중단을 하고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좀 저한테 좀 물어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배드민턴을 치는 안나와 준호를 그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말리지는 않으셔서 근데 영화를 보고는 좀 계속 고개를 숙이게 되더라고요.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뒤에 여쭤볼게요. 자, 일단 먼저 은채 배우님은 시나리오 캐릭터와 자신 어떤 접점 같은 걸 좀 발견하셨나요? 저는 최근에 받았던 시나리오의 캐릭터들이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조금 비현실적인 그런 캐릭터들도 좀 있었고 굉장히 좀 강한 이런 캐릭터들이 많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정말 굉장히 평범한 30대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캐릭터를 되게 오랫동안 기다렸었는데 만나게 돼서 하게 됐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늘 고민이 너무 많고 불안정할 때도 있고 어떤 그런 시기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아영도 마찬가지고 아마 조금 다른 점이라면은 아영이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지만 그 중간에는 어쨌든 좀 중단을 하고 포기를 한 상태에서 남자친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죠. 네, 저는 안 되죠, 타협이 잘. 궁금했어요. 영화에는 나오지 않은 애초에 둘은 어떻게 사랑하게 됐을까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은채 배우님 입장에서 아영이는 대체 준호를 왜 좋아하게 됐을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을 혹시 스스로 질문하고 혹시 대답을 찾아보셨나요? 그냥 설명이 되지 않나요? 굳이 설명을 머리가 많이 기셨네요 그동안 못 본 사이에. 되게 지금 말고 처음에 대학에서 만났을 때 미대 오빠들 되게 괜찮은 오빠 많았을 텐데 왜 준호를 좋아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상상을 혼자 해봐도 답이 저는 안 나와서 그게 궁금해서 혹시 연기를 하신 입장에서 혹시 생각을 해봤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정다은 배우도 그렇고 이제 그거를
사실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비주얼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이 접근이 어렵죠. 당연히 접근이 어려운데 이제 뭔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었던 거죠. 이제 안나부터 빨리 얘기하자면 제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연애를 하다가 헤어짐이 왔을 때 90% 이상은 나는 이번에 이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보고 싶어. 이런 얘기를 거의 많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이번에 헤어졌는데 나는 그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랑 다시 만나서 그 사람이 아닌데 아무튼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또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었어요. 제가 살면서. 그러다 보니까 안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뭐 극적으로 좀 자기적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설정과 타이밍이 있지만 그 이전에 만났던 남자는 또 다른, 그리고 아영도 이전에 만났던 어떤 준호하고 또 다른 어떤 그런 것에 이끌리게 돼서 그렇게 좀 자연스러운 어떤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냥 저만의 이제 생각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저랑 은채 씨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뭐 이를테면은 이제 주차 같은 것도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차 빼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게 자주 반복이 되면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여자친구가 이제 돈도 벌고 이렇게 또 고생하니까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럽게 이제 뭐 준호가 계속 나가가지고 아침마다 그 머리 까치집하고 나가서 또 그런 식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제 뚝 떨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런 공허함.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그 헤어짐을 딱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이 관계를 끝내야겠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좀 익숙함들이 많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뭐 이제 대학생 때 이렇게 만났다고 치면은 뭐 사정없이 웃겼겠죠. 뭐 그 사실 할 수 있는 게 뭐 너무나 그때는 이제 뭐 호기롭게 미래를 다짐을 했을 거고, 나는 그러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좀 자신감 넘치는 그런 패기도 있었을 거고 준호도.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그것들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계속 깎이고 꺾이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라는 걸 현실적으로 준호가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아마 그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뭐 미래가 정확하게 몇 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이런 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만큼 나를 사랑해주고 이 사람만큼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옵션이, 큰 옵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좀 형성이 좀 되지 않았나 싶었던 거죠. 이제 감독님 아까 시나리오에서 말씀하신 한 스푼이라는 요소가 저는 일종의 좀 코미디적인 요소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에서. 사실 이게 그냥 헤어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헤어짐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었다면 사실 보는 입장에서 저 둘이 헤어지는 걸 내가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좀 긴장을 풀어주는 장면들이 들어가는데 저는 첫 장면부터 좀 예사롭지 않았던 게 교수님이 등장하는데 그 복장으로 등장하시는 것부터가 이거 앞으로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아까 동희 배우님이 말씀하신 어떤 한 스푼의 요소들을 영화에 어떻게 배치하려고 하셨는지 좀 몇 장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교수님이 자전거 복장을 입고 있고 담배 고등학생들이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들이고 뭐 아영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준호도 역시 다른 마음에 안 맞는 일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우리 인생 살면서 또 보면은 각자가 제가 친구들한테 막 물어봐요. 너 꿈이 뭐니? 물어보면은 너 원래 뭐 LG 다니는 게 꿈이야? LG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뭐 다들 고등학교 동창들은 그냥 다니는 거야. 뭐 그런 건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정말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들이 좀 많나 싶었을 때 그건 또 아니었던 것 같고 아까 준호를 왜 좋아했나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 해야 되나? 제가 좀 이유를 좀 하자면은 저는 조금은 준호가 지금은 되게 여유롭고 막 그냥 하허실실 한량 같은 게 그 매력이 젊었을 땐 또 다른 매력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에 좀 심어놓고자 했냐면 종수 씨에 대해서 되게 웃는 얼굴로 아영은 받아주잖아요. 화실에서. 예전 과거의 준호 모습은 좀 종수 씨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의 코드 정도를 심어놨었죠. 뭐 그 정도 있죠.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영화가
그래서 캐스팅이 중요한 거예요. 주연 설명을 많이 해야 되고 참 어렵네요 영화가. 아까 말씀하신 왜 동희 배우님을 말리지 않았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사과하신 건가요? 네, 와호장룡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장면을 아니 근데 그것도 많이 편집된 거예요. 그러고 10몇 번을 뛰어다녀가지고 그게 되게 조금 나온 거예요. 네, 그 선택을 잘 하신 거죠. 동희 배우님이 눈을 크게 뜨는 거는 말리셨다면서요. 근데 왜 이거는 말리지 않으신 거예요? 저 편집된 장면 중에 배드민턴 채 갖고 야구하는 장면도 있고 막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재밌어했던 장면 하나만 여쭤보면 그 게임기 친구요. 종호 배우님이 연기한 장면이요. 그 장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다 시나리오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종호 배우님의 대사 중에 가령 안녕하세요 어머님 같은 거 혹시 애드리브인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통째로. 제가 그게 좀 호응이 있길래 제가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다라고 봤는데 열중시엇은 둘이서 열중시엇을 하는 장면이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장에서 보다 보니까 뭐 그 친구만 하게 됐고 그리고 반투명 유리창이 있다 보니까 저기 그냥 로케이션 가보니까 저기 뒤에 숨는다고 숨어보는데 안 되면 좋겠다. 여기 커튼 정도를 세팅하는데 막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또 웃기겠다. 뭐 그런 것들이 장면하고 장소하고 이렇게 맞춰가면서 했던 것 같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본에 정확하게는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엄마 같은 여자와 연애를 하는 남자를 이렇게 심어 놓다 보니까 배우가 그게 애드리브성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저는 그 장면을 두 배우분도 찍을 때 되게 재밌게 찍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맞나요? 그 장면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종호 배우님 너무 정말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제 동네 친구 같이 하고 오셔가지고 정말 진짜 저는 그런 분은 또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으면서 처음 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김금순 선배님 사주 그리고 저기 우리 고등학교 3인방 저기 엄하늘 감독님하고 저기 김희규 배우 뭐 이런 김희규 배우는 저랑 뭐 단편 작업을 하긴 했는데 이 영화에 지금 나오는 뭐 경찰 역으로 나오시는 분들 뭐 기루 씨랑 뭐 다은 씨 포함해서 정말 감독님이 이 영화의 캐스팅을 정말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들 덕분에 그냥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리액션이 있었던 거지 너무너무 재밌게 좀 찍어가지고 저는 진짜 그분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해요. 은채 씨랑도 어떻게 하면은 엄하늘처럼 연기를 할 수 있을까? 엄하늘이라는 감독님이 이제 초반 고등학생 3명 중에 맞네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뭐 적폐네 적폐 예. 그분의 연기를 보고 저는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연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가 한 보름 내내 그게 숙제였어요 진짜. 저런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나중에 꼭 좋은 자리에서 다시 그분과 같이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그 장면 찍으실 때? 그 두 분이 너무 리얼하게 존재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냥 정말 리액션하는 기분으로 연기를 했어요. 네, 진짜 너무 싫었어요. 은채 씨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준호가 굉장히 짜증을 유발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 약속을 어기는 거를 굉장히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딱 하나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영이가 정말 그래 어떤 부분에서는 다 그래 어느 정도는 너를 이해해 줄게. 그러나 오늘 이거 하나만은 지켜줘가 바로 거기 독서실 가는 거 맞나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가 안 지켜졌을 때 이 뭔가 오는 그 감정이 사실 엄청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다른 거 아니고 진짜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를 안 하고 있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보게 됐을 때 그런 정말 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감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정말 은채 씨가 너무 완벽하게 그때 그 공기를 이제 압도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둘이 정말
무슨 진짜 무슨 정말 큰 죄 짓다가 걸리는. 실제로 무서웠나요? 네네 벌벌 떨면서. 근데 그분이 너무 떨어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보고 막 이제 열중샷 하지 말라고 막 하고 막 그랬던 걸 기억나는데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기대했던 거였는데 완벽하게 잘 맞아떨어졌어요. 왜냐면 저는 평상시에 이제 은채 씨가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역할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도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참 나중에 호흡을 맞춰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제 개인적으로 팬인 상태에서 이 캐스팅이 이렇게 됐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던 건 그런 이제 제가 느꼈던 이제 또 어떤 작품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나 좀 차가운 그리고 냉철하고 이런 좀 강인한 모습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조금 인상이 이제 크게 남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집에 왔을 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균열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참 이 영화가 굉장히 또 그런 면에서 은채 씨하고 저의 어떤 케미스트리가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겠다고 저는 내심 기대를 했었는데 그때 그 씬을 찍으면서 그게 너무 좋게 느껴졌고 그거하고 이제 라면 먹는 씬. 그 라면을 이제 정말 그때 그거는 제가 아마 하마는 네 제가 하마를 제가 만드는 데서 예. 하마가 입이 크잖아요. 은채 씨가 한 입을 크게 드시는 걸 보고 하마도 아니고 막 아무튼 그런 식으로 그게 나오게끔 또 한 입에 드셔주신 은채 씨에게 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그 장면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지금까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재 배우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보여주지 않은 모습 중에 대표적인 거 그런 거 아닌가요? 라면 먹는 장면. 네. 별로 많이 안 드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그런 사실 진짜 너무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순간들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들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 거를 이제 영화 속에서 녹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저도 저의 그런 모습을 영화 속에서 보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잘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이 좀 그랬던 게 좀 어떤 의미에서 아영이가 화해의 제스처를 취했다고 생각해요. 그 라면을 뺏어 먹는 건 미안하다 뭐 이렇게 하는 직접적으로 말하기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라면 한 젓가락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게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던 것에 눈치 없이 그렇게 하는 준하를 보면 제가 진심으로 제가 답답했었던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MBTI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걸 화해 제스처로 표현을 해도 라면 하나가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연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저는 이게 일종의 라면과 짬뽕의 이별담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사람 헤어지는 결정적인 계기 마지막 장면도 결국에는 싱크대에 남아있는 라면이었고 다은이와의 연애의 마지막 장면도 결국엔 싱크대에 남아있는 짬뽕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두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는 허기졌는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긴 했는데 어쨌든 라면이나 짬뽕과 싱크대로 그런 장면들을 연출하실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쵸. 뭐 중간에 커피도 한번 나오죠. 준호가 버리고 놓고 간 그것들이 사실은 보면은 되게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뭐 라면, 커피, 뭐 가격이 뭐 10,000원 이하대 그 전 연인들이 놓고 간 흔적들이 굉장히 하찮은 그냥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조금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은이가 연애하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중국집에 주문할 때는 짜장면을 먹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짬뽕을 시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은이도 별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장면인가요? 이제 그도 연애를 하면서 준호와 만나면서 점점 그 안나란 친구도 좀 준호를 좀 지배하려고 한 거 아닌가, 뭐 또 그 조금 그녀도 좀 변질이 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짧은 시간에도 그 연애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잖아요. 처음 만날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많은 걸 표현하긴 그렇고 한 스푼 정도는 넣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아영이는 그렇게 헤어졌는데 새로 만난 남자 맞아. 예. 강기루 배우가 연기하신 캐릭터 맞아. 그렇게 또 한 번 아영이에게 상처를 주게 하다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되게 이렇게 좀 대칭되는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건 뭐랄까, 준호는 자기를 위해서 흑임자 프라푸치노를 시키는 사람이고 경일이는 상대를 위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산미 있는 거를 준비하는 남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를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신 건가요? 그쵸. 근데 뭐 이들이 놓인 경일과 준호의 상황은 반대가 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기만하는 거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은 뭐 이런 말을 그렇게 하긴 싫고 속성이 그렇잖아요. 뭐 남자들 속성이 그런 얘기는 아니고 어떤 아영이를 괴롭히는 그 기만하는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심어놨죠. 그들 준호와 경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채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강기루 배우님하고 연기하신 경험, 그리고 강기루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에 대한 느낌? 기루 씨를 작품으로 처음 뵀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배우가 이 캐릭터를 연기하게 될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준호랑은 굉장히 상반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영을 설득해야 될 것만 같고, 그리고 준호를 통해서 전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완벽하게 채워져야 될 것 같았는데 실제로도 좀 굉장히 선비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강기루 배우님이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도 좀 그렇고 되게 굿 리스너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연기할 때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둘이 되게 오래 이제 이야기하는 씬에서도 진짜 편하고 너무 즐겁게 이렇게 잘 주고받아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연기를 해서 찍고 나서 모니터 하면서 응원하고 싶은데 이런 느낌이 좀 알면서도 끝을 알면서도 약간 그런 느낌을 스스로도 받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네,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감독님이 그런 대사들을 쓰는 게 어쨌든 내 머리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쓸 수 있는 대사여야 되잖아요. 강기루 배우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대사들은 감독님이 실제로 가령 지금 생각나는 좋은 사람 없으면 나랑 만나볼래요 라던가 이런 그런 멘트들을 실제로 하실 수 있는 분인 건가.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준비하면서 그 빨대에 비닐캡을 마지막에 남겨두는 어떤 디테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과연 감독님이 원래 그런 분인가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어요? 아니면 본인의 판타지인가? 요즘 네이트판에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농담이고 뭐 저도 어느 순간 뭐 멋있는 소리 하려고 하겠죠. 허세 부리고 저도 뭐 제 사생활을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뭐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겠죠. 네,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형기루. 형기루. 그리고 네, 형수로 감독님이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좀 많이 느끼하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택시 안에서 했던 강기루 배우분의 대사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같다고 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거는 작업 멘트였을까 아니면 어쩌면 진심이었을까에 대한 궁금함도 생겼어요. 그 어떤 마음으로 쓰신 장면이었을까? 근데 저는 기루 씨랑 얘기한 거는 뭐 그거는 진심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가 어떻게 보면은 준호와 아영은 도장도 찍지 않은 계약 관계의 연인 같고 나중에 그 기루 씨와 거기 와이프를 비추잖아요. 저들은 도장을 찍고 이미 헤어졌는지 모를 그 상황을 겪고 있고, 그래서 이 두 사람과 잠시 나오는 와이프와 딸이지만 그거 또한 좀 대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는 또 안나도 그 대사를 내뱉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은 다르지만 이들이 겪고 있는 말들이나 경험들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식으로 조금 연출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예.
저 엔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배우분들께. 저는 마지막에 준호가 손을 흔들 때 한 번쯤은 웃어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관객들이 생각하는 그냥 아주 무난한 결말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서로가 서로를 그냥 잘 살기를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뭐 같이 손을 흔들거나 아니면 미소 정도는 지어주면서 영화를 끝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미소를 짓지 않고 외면하는 것으로 엔딩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의 아영의 마음에 대해서 뭐 감독님의 생각이나 제배우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방식의 엔딩에 대해서. 그거를 또 연락처 삭제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시대에는 연락처가 없으면 이제는 주변 친구들이 조인하자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만나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만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우연히 만나지 않는 이상. 근데 그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사주풀이 아주머님이 얘기했듯이 천생연분이라고 하는데 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예 다른 쪽을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연락처 삭제하는 그 아영, 은채 씨가 연기한 아영의 표정을 봤을 때 굉장히 후련한 느낌이었거든요. 이미 미련이나 소외는 다 끝냈고, 그리고 준호 역시도 그걸 보면서 이 유리문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그녀를 만날 수 있는데 선택을 이제 그들은 다른 선택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만나면 실제로는 이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 저 두 상황에서 이제 화실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의 관계는 저는 끝났다고 저 혼자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아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 리액션을 그래도 조금 수위를 다르게 해서 연기를 해보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어떤 컷이 들어갈지 저도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차가웠고 무서운, 약간 무섭기까지 해서 이게 오픈 엔딩이 아닌 확실한 결말을 감독님이 원하셨구나, 이거를 그 컷을 보면서 알게 됐고, 저 또한 되게 동의하는 확실한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동 배우님 어떠세요? 지금의 엔딩에 대해서? 아니 뭐 그 유리 코팅이 잘 돼 있어서 안 보였을 수도 있고. 봤던데? 네, 아니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자꾸 또 MBTI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요즘 사람들을 이해할 때 그 MBTI라는 걸 좀 보고 나서 이해도가 좀 더 커졌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가 이제 그걸 보니까 조금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야 되지, 저런 말을 하는 걸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를 제가 받아들이지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때 그거 찍을 때만 해도 그냥 이제는 그 어떤 리액션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보면, 아니 왜 그 내가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이 어떨 것인가를 내가 정하는 것에 대한 좀 의문이 좀 생기면서,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하든 사실 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찍을 때도 제가 손을 흔들 수 있었던 건 뭐 형수로 감독님하고 저가 MBTI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도 뭔가 그 연인에 대한 약간의 배려, 그러니까 봤는데 또 너무 그냥 눈을 마주쳤는데 뻘쭘하게 그냥 불편해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그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실없이 웃는 모습에 손을 한번 흔들더라도 그냥 그래 나는 잘 있으니까,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표현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리액션을 기대하고 했던 그 제스처는 아니죠. 네. 배우님 MBTI가 INFP죠. 네네. 저도 그래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됐나 봐요. 네. 처음 알았어. 아이네. 두 배우님이 MBTI가 똑같아요. 그렇구나. 네, INFP. 어쩐지 예. 참 잘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은채 씨의 행동이나 제 행동도 은채 씨가 많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고, 어쩐지 사실은 저도 INFP. 그러세요? 네. 저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저도 어쩐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참 많이 이해도 가고 궁금하신 것도 저랑 비슷하고. 네. 감독님은 갑자기 MBTI 토크가 돼버렸는데, 저는 그 영어는 잘 모르겠는데 사교적인 외교가 아니라고 떠들더라고요. 사교적인 외교. 그건 뭔가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와.
그렇게 바로 아시네. 저기도 그 외교관님이 또 아마 맞습니다. 본인과 혹시 같은 MBTI 아닌가? 죄송합니다.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의 MBTI는 뭘까요? 그래서 제가 나왔었죠. 예. 그 대사 궁금합니다. 그 사진 정건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제가 연예인 아니까 모르겠죠. 그거 우리가 알아야 할 거예요. 그 이제 그 소변 본 남자 뭘까요? 모르겠어요. 네. 그 대사는 정말 본인의 이야기라서 쓰신 거. 저는 서서 봅니다. 죄송한데 좀 그 얘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궁금하지도 않은 얘기를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영화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좀 대사들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평행냉면 같은 남자라는 말과 앉아서 소변 보는 남자가 메리트라는 말과,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전체가 이게 보통 아마 시작은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했을지라도 시나리오를 쓰면서 그리고 감독님이 영화를 준비하면서는 결국 내가 듣고 본 것 그리고 내가 취재한 것들을 합쳐서 이 시나리오들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나하나 구축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감독의 입장에서 내가 이 이야기로 관객을 설득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쓴 시나리오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대사, 상황들, 그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수다들이 주는 자연스러움이 저는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가장 인상이 남는 대사였습니다. 그 마이크는 없는데 혹시 질문을 받아볼까요? 한 2개 정도는 받을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저기 일단 뒤에 저기 턱스크 쓰고 계신 분, 네,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여기 다 들려요. 그럼요,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배우분한테 질문을 줘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한테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헤어짐의 단상들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처음에 이 영화를 보기 시작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둘이 연애를 시작했을까부터가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지나고 나니까 수준이 똑같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러 가지 납득이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배우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기하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런 일상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분 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연기에서 어떤 거였는지 개인적으로 저는 은채 씨랑 연기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제 경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이제 연인들의 어떤 항상 똑같이 겪는 고충이 현실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뭔가 좀 상대방에게 뭐 좀 더 해주고 싶은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은 적고, 그리고 뭔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런 자리에서 한번 또 이렇게 내고 싶은데 또 역시 수중에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이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제 주변에서도 많은 커플들이 이별을 하고 헤어지는 걸 보고 경험하고 살면서, 사실 저는 은채 씨랑 이제 준호하고 안나의 어떤 이 관계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어렵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느 커플이나 많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이제 각자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고 다른 꿈을 꿔야 되고, 또 준호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주변에 정말 많은 인물들 중에 한 명을 연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려움은 저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서 SF면 SF 어떤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창조해서 만들어내가지고 끄집어내야 되는 연기가 아니라,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경험과 그리고 주변의 어떤 수많은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감독님이 일단은 직접 겪으신 뭐 여러 가지 어떤 일들과 그런 경험들이 작품에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헤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제 배우님은 어떠세요? 하루 연기하면서 좀 확신이 잘 서지 않았던 장면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준비가 더 필요했던 어떤 순간들이 있다거나. 저는 준호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오히려 너무 명확해서 그런 고민이 들었다기보다는, 왜냐면은 알고 있잖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지,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설득해야 되는 거는 제 자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거기서 오는 이제 괴리감이 스스로 이게 좀 설득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갑갑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예. 연기하면서는 사실 현장에서는 웃음 참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게 아영이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지는 꽤 됐지만 그 얘기를 안 했던 것에는 영화에서는 헤어질 용기가 없었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헤어지자고 말하는 순간 자기의 선택을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준호를 선택한 것, 그리고 준호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난 10여 년간의 세월 동안 내가 해온 선택들이 다 틀린 선택이었다라는 걸 본인이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사실은 계속 오히려 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미루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걸 뭉뚱그리면 헤어질 용기가 없었다는 말이 되겠지만, 그걸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결국엔 자기 선택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영화를 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이번엔 여자분으로 가볼게요. 죄송한데 이분이 제일 힘차게 드셨어요. 네. 질문은 짧게 큰 소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인생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자는 키워드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은채 배우님은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끝을 맺는 걸로 보였는데, 이동희 배우님은 그렇게 안 보여서 이게 정말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미술을 계속 했다면 어땠을까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도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걸 영영 찾지 못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한테 하신 아니,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네. 할 말이 있는 분이 하시면 됩니다. 준호, 아영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고, 준호는 뭐 보시다시피 자기 마음에 없지만 그렇게 살아갈 건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준호가 하고 싶은 걸 꼭 못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는 또 자기 길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게 뭐 누구 친구 걸 따라 했든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일단 반점은 합격이라고 보고, 그러다가 또 이 친구는 어느 순간에는 또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못 찾았겠지만 언젠가는 또, 그리고 그림 자꾸 했으면은 어땠을까, 이런 게 저는 준호가 계속 마음이 우유부단하고 이렇게 산만해서 이게 계속 정체를 못하는 친구라고 전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계속 그런 지점에서 저는 준호가 영업사원을 하지만 준호가 망해라 이런 건 아니고 앞으로 또 좋은 일 하고 재밌는 일, 자기 하는 일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네. 좀 덧붙이자면 사실 제 주위에도 자기가 정말 대학에서 전공한 일을 꼭 그렇게 밀어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물고요. 실제로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상위 1%의 배우 말고는 자기가 원하는 역할에 원하는 연기만을 할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배우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너무 하고 싶어하는 연기는 사실 생각보다 이 10년간 손에 꼽으라고 해도 정말 많이 못 찾을 정도로 제가 너무 원하고 하고 싶었던 역할들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제가 어떨 때는 좀 이거는 좀 이런 역할은 조금
너무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어떤 생계 유지나 어떤 현실적인 어떤 고민 때문에 도전을 해서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떤 다른 표현 방법을 찾아서 한번 연기를 해보자 했던 경우가 더 많지. 아, 이 시기에 내가 딱 원하는 그런 역할이 나한테 왔구나는 사실 그런 일은 조금 현실적으로 없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굉장히 준호가 다른 일을 하게 됐던 것이 오히려 굉장히 현실적으로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좀 어떻게 보면 아영이 다시 꿈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좀 환상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런 결말, 준호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고 또 그러면서 거기 적응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도 배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젠가 어느 순간에 뭐 그런 기회가 생겨서 그럴 수 있는 배우가 된다면은 또 모르겠지만 사실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정우재 배우님은 어떠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다 완벽한 조각은 없는 것 같고 예, 어느 정도는 모자란 부분도 있고 크고 작게. 예, 근데 여기서 모자란 부분은 여기서 좀 끌어다 쓰고 뭐 그런 식으로 분배하면서 사는 거죠. 뭐. 예. 원래 미술 공부를 하셨었는데 네네. 영화에서 미술하는 역할 하신 적 있어요? 없지 않았나요? 있었나? 저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아 미술 계속 했으면 저런 간지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를 보면서 간지 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 마지막에 동배우 초상은 누가 그린? 그 아이패드 테스트 해보고 가야지 하는 그 아이패드를 예. 그려서 출력을.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그린 거죠? 아, 그거요? 그림? 네, 그림을 팀이 저 혹시 은채 배우가 직접 그렸나 해서 현실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다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게 원래 관객과의 대화라서 사실은 관객 앞에서의 대화만 할 수도 있지만 관객과의 대화라서 그리고 사실은 제 질문도 질문이지만 만드신 입장에서는 실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의 의견을 또 궁금해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기회를 드리면 좋겠지만 언제나 우리에게 막차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질문 마지막 하나만 기회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방금 드신 분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배우님들이 맡은 역할에서 그 헤어지는 게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때가 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새로운 사람한테 설렘을 느끼면서도 전 연인을 오히려 떠올리게 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은채 배우님이 맡으신 그 은채 배우님 전시회를 할 때 그 동인 배우님한테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어쩌면 그때까지의 과정이 헤어짐을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순간이 헤어지는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감독님하고 배우님들은 그 영화에서 어떤 순간이 헤어지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인으로서 공식적으로 나가리가 된 거는 집에서 쫓겨날 때였던 것 같고 전문 용어 나왔네요. 나가리. 인간관계에서 나가리가 된 거는 아마 진짜로 그 화실 끝나고 나서 그 갤러리 앞에서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나가리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저희 이제 형수로 감독님이 이제 입봉작이고 좀 경험이 없는 관계로 적절치 못한 용어 사용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대신 사과드리고요. 네. 근데 뭐 귀에는 잘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끝나고 한 소리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어쨌든 그거는 정말 각자가 다른 시간, 다른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똑같은 타이밍에 서로 이게 끝이다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자기가 얼만큼 더 사랑을 했는지 더 사랑한 사람은 더 늦게 잊기 마련이니까 준호는 글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무언가를 해줄 수 없고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그것마저도 저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영이가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데 내가 10년 동안 끝까지 버텼던 것을 부정하는 거에 대한 이 괴로운 마음의 어떤 무너짐 이런 것마저도 준호는 그 속으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어떤 뭐 그렇다고 해서 좋은 기회를 보자고 이렇게 기다려서 뭐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나는 오히려 그런 마음의 정리를 혼자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타이밍에 이제 좀 그 극 중에서는 조금 뭐랄까 좀 급작스럽게 헤어지는 걸로 표현이 됐지만 사실 준호는 언제든지 놔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뭐 그 어린 시절의 어떤 호기로운 어떤 그 패기와 마음에서는 내가 나중에 꼭 더 잘 되면 아영을 한번 다시 그 이제 드디어 약속을 지킬 때가 됐다. 너무 늦게나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영이 자기 꿈을 찾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걸로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했겠죠. 왜냐면 지금 그 당시에 그 현실에서도 더 이상 뭐 어떤 걸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속에는 계속 좀 담아놓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뭐 오랜 있으시고 10년 이상 된 커플이니까 사실 그런 관계는 연인을 넘어서 가족 같기도 하고 뭐 친구 같기도 하고 형제 같기도 하고 전 그런 동지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과의 마무리는 사실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할 때는 사실 저는 우리가 진짜 끝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는 화시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진짜 보시는 분들이나 뭐 동희 씨도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까지는 뭔가 마무리 짓지 못한 느낌이 있다가 화시신에서 모든 걸 다 서로 쏟아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바닥이 난 거구나라는 거를 저 스스로는 좀 느낀 것 같아요. 네. 소울메이트를 꿈꾸며 만나지만 룸메이트로 살다가 헤어진 커플이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이 많은 영화가 걸려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러 와주시고 심지어 10번도 보신 이 관객분들 앞에서 오늘 함께 대화를 나눈 소감과 마지막 인사 말씀을 감독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도 첫 장편 영화를 찍어 보고 이렇게 좋은 막 여러 관객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또 다음 작품 또 잘 찍어가지고 다시 또 만날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이 늦은 시간까지 또 와주셔가지고 기다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이제 영화관에서 제 작품을 보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서 너무 행복하고 또 빨리 작품을 계속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고 개인적으로 영화 또 재밌게 보셨으면은 또 추천도 해주시고 감독님 또 영화 또 찍으셔야 되니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뭐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참 앤트맨이 개봉했죠. 앤트맨이 개봉을 하는 바람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실은 좀 이제 찍을 때도 이런 걱정 뭐 그런 좀 우려를 안 했던 작품은 아니죠. 왜냐면 이런 장르의 이야기들을 과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러나 저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말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 포함해서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어떤 의미를 좀 인정을 해주시고 존중을 해주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배우로서 뿌듯합니다. 저는 사실 뭐 좀 TMI이긴 하지만 1600만 명이 든 관객 수를 기록한 그런 영화에도 출연을 해봤고 지금 15,000명을 지금 돌파했죠. 우리가 15,000명을 돌파해서 2만 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귀한 이런 또 영화, 그 영화가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 귀한 영화인데 그런 경험들을 해볼 때마다 저는 뭐 역시나 똑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리는 노력은 역시 똑같고 그렇게 관객분들의 어떤 그런 또 사랑을 받는 것도 그 마음의 크기는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좀 이런 작업을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도 지금 약속하고 좀 여러분들께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화를 찍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나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영화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는 영화는 찍고 싶지 않아요. 막 조금 더 포장해야 되고 더 막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좀 거짓으로 저 스스로를 속이는 작품들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마음 귀하게 제가 잘 가지고 간직해서 또 앞으로도 좋은 작품 더 열심히 만들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무슨 독립영화의 무슨 최전선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작품들도 꾸준히 하지만 네, 다음 주 수요일 카지노 시즌2도 마무리될 때까지 좀 잘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다 헤어지면 두 사람이 하나의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헤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각자의 사랑을 한 거죠. 서로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이 하나의 사랑을 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사랑을 서로 다른 두 개의 사랑을 하다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둘이 함께 보냈던 10년이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아영이의 10년과 준호의 10년을 따로따로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 영화라고 생각하고 그 빈자리를 메꿔 나가는 게 사실은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만 허락된 재미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0번 보면 더 재밌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가 나발이 되지 않도록 네, 말씀하신 대로 앤트맨이 개봉한 뒤에도 나발이 되지 않도록 영화가 마음에 드셨으면 주변에 많이 소문내주세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